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9년 만에 남편과 이혼하고 지긋지긋한 10월대에서 탈출한 40대 여성입니다. 아이는 아들, 딸 둘 있고요. 현재는 아빠 없이 제가 혼자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로 제가 이혼한 지 2년하고도 3개월이 되었는데 오랜만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와서 너무나도 신난 나머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신이 났냐면 그 인간이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저더러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물론 그럴 이유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해버렸는데 그 인간이 힘들다고 구걸하는 걸 보니 지난날에 제가 겪었던 아프고 서러웠던 날들에 작게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아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그 인간과 그 가족들이 저에게 참 모질게 굴고 무시했는데 아마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장담하건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최후에 저에게 연락을 했을 건데요. 그러게 저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가족으로 생각해줬다면 그 인간들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모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마음도 약하고 정도 많아 손해를 많이 보는 성격인데 이런 제가 오죽당한 게 많으면 다른 사람도 아닌 애들 아빠인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했겠어요. 그만큼 저도 맺힌 게 많은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혹시 결혼을 고민하거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여성이라면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세상엔 며느리 편 들어주고 현명한 시부모님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시어머니를 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며느리보다는 자기 아들이고 며느리는 무슨 봉인 줄 알고 부려먹고 벗겨먹으려 하는데 적어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라면 자기의 미래의 시어머니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제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와 전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남편이 저에게 반해 1년 가까이 쫓아다녀서 사귀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하도 회사에서 저를 좋아한다고 떠들고 다녀서 저도 세뇌당한 듯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어찌나 순해 보인 척 저에게 잘하던지 한 번은 그게 질투난 여직원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희진 씨는 좋겠다.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즐기고 있죠? 그래도 너무 튕기지 마요. 같은 여자가 봐도 좀 짜증나니까. 박 대리님 정도면 괜찮지. 너무 뻗대다 다른 여자한테 뺏기지 말고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이런 말을 했는데 기분이 나쁜 건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직원이 남편을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괜찮으니 네가 고백해보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 여직원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말까지 더듬었는데 나중엔 찔렀는지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희진 씨, 진짜 웃긴다. 남자가 좀 좋아해준다고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닌가? 희진 씨 그거 알아요? 희진 씨 은근히 재수없어요. 라며 저에게 악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때 그 여직원이 남편 놈을 저에게서 뺏어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혼하고 그런 생각을 참 오래도록 했었네요. 하지만 그것도 인연이었던 건지 주변에서 하도 몰아가는 분위기에 저도 휩쓸려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본인은 아니었지만 1년 넘게 제가 튕겼던 입장이라 저는 남편에게 약간의 미안한 마음이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몇 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자는 마음으로 가볍게 남편을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그만 마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 여자 직원의 말처럼 저도 마음속 한가운데서 남편의 애타는 모습을 보고 즐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를 좋아해주는 남편에게 점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렇게 정식으로 사내 커플이 되었어요. 그것도 마치 내일 당장 결혼이라도 할 것처럼 회사에서 유명한 커플이 되었는데 그렇게 연애를 시작해 4년을 만나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설마 했다가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을 확인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는데 연애 기간이 길었긴 했어도 그때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바보처럼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남편도 당황한 듯 보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갑작스럽긴 해도 남편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제 욕심이었던 건지 저는 남편한테 처음으로 실망했어요. 하지만 이내 남편은 자기가 놀라서 그런 거라며 당장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남편과 결혼하는 건 나쁠 것이 없었는데 어쩐지 순서가 바뀌어 꼭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 점이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래도 제 자존심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는 없었어요. 서로 그동안 결혼 얘기는 딱히 오간 적이 없었다고 해도 저는 남편과 결혼을 염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남편과의 결혼에는 확신도 있었는데 남편이라면 가정을 꾸려도 충분히 좋은 남편이자 가장 그리고 아이의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프로포즈에 그러자고 답했고 그렇게 결혼 준비에 들어가나 싶었는데 아무리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결혼으로 가기까지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뭐? 엄마가 생선 장사를 하셔? 그것도 아빠 없이 혼자? 어머나 세상에, 내 아들이 어쩌다 그런 집 사이가 된다는 거야?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장모님이 생선 장사를 하는 게 뭐? 그게 이상한 일이야? 우리 생선 자주 사 먹고 좋아하잖아. 이게 지금 그거랑 같아? 갑자기 애부터 가져서는 너 솔직히 말해봐. 내 아들 발목 잡으려고 일부러 그랬지? 여보, 진정해. 아무리 그래도 애를 여자 혼자 만드나? 우리 아들도 책임이 있지. 당신 지금 누구 편이야? 왜 여기서 제 편을 들어? 왜? 애 생겼다고 하니까 혹해? 막말로 그 애가 누구 애인지 어떻게 아냐고. 진짜 속상해 죽겠네. 나는 만나는 여자 있다고 하길래 누군가 했더니 고작 저런 집 딸이었어? 아, 야골라.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번에 간호사 선짜리 들어왔을 때 보라고 할걸. 엄마, 그만 좀 해. 내가 뭐 엄마 그런 자리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아? 그리고 네, 맞아. 함부로 말하지 마. 그리고 나는 이미 희진이랑 우리 아이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고 엄마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사람을 지킬 수밖에 없어. 뭐야? 내 사람? 웃기고 자빠졌네. 너는 눈이 앞통수에 붙은 게 맞아? 도대체 뭘 보고? 다 보고. 희진이 진짜 좋은 사람이고 내가 첫눈에 반해서 쫓아다닌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가 더 열받는다는 거야. 고작 저런 애한테 왜 네가 목을 매? 좋아하니까. 아무튼 난 허락받겠다는 거 아니고 우리 결심을 이야기하려고 온 거니까 엄마도 그만하고 우리 축복해줘. 그래야 더 잘 살지. 어? 저는 순간 목구멍까지 튀어나오는 많은 말들을 꾹꾹 참으며 그 자리에서 바보처럼 앉아 있었어요. 뒤집어 엎자니 이미 제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고 무엇보다 애를 쓰고 있는 남편이 있었기에
선뜻 뭐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부터였죠. 저는 시어머니와 잘 지낼 마음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적어도 시아버님은 제대로 정신이 박힌 양반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부는 닮는다고. 나중에 보니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만 조심하면 괜찮겠다는 아니란 생각을 했었더랬죠. 그렇게 저는 조금은 서운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도 결국엔 당신 아들과 태어날 손주 때문에 저희 결혼을 허락하셨거든요. 하지만 좋아서 시키는 결혼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셨던 건지 자기가 바란 며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지원도 못 해주겠다고 선을 그으셨는데 사실은 쥐뿔 해줄 능력이 없으셨어요. 그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결혼 전에는 무슨 자기 집에 현금이 많다고 현금 부자라느니 시아버님이 대기업은 아니라도 임원이라 사장가도 갔다며 거짓말을 하셨어요. 저도 뭐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서 저 말들 중에 10%라도 진실이면 다행이라고는 생각했는데 10%는 고사하고 하나도 진실은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줄 능력이 없으면서 그걸 또 표내고 싶지 않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신 거고 뻔뻔하게도 예단은 받겠다고 저한테 예단 리스트라는 걸 적어주셨는데요. 그것들을 대충 견적을 뽑아보니 못해도 한 5천 정도는 나올 것 같더군요. 그때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애당초 그런 예단할 마음도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에 내가 얼마나 만만하면 저럴까 나중엔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만약 그때 남편이 정신이 나가서 저더러 그 예단들을 다 해와야 한다고 했다면 저는 미혼모가 될지언정 남편과는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은 저보다 더 흥분하며 난리 부리더라고요. 안 주면 안 받는 거지 무슨 계산이 이러냐며 그 리스트를 자기 손으로 찢었는데 그때는 제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행동에 저는 더 남편을 믿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저도 단순했죠. 사람 마음 바뀌는 건 한순간인데 제가 너무 순수했던 거예요. 게다가 그런 상황도 알지 못한 채 저희 친정엄마는 아무래도 딸을 시집 보내는 거고 혹여 제가 시집살이라도 하게 될까봐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됐다고 거절했죠. 그러면서 엄마에게는 우리 둘 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 시작하기로 했고 양가 도움 받지 않는 걸로 합의 봤다고 진실 반 거짓 반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는 그럼 비상금이라도 들고 있어. 결혼하면 은근히 돈 쓸 때가 많다. 너 애도 낳으면 회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라며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기어코 제 통장에 5천만 원을 입금해 주셨어요. 그 돈을 확인하는데 왜 그렇게 미안하고 감사한지 저는 그만 엄마 앞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죠. 뭘 또 울어. 당연히 엄마가 자식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너는 그냥 잘 살기만 해. 엄마도 이 돈 주면 아무것도 없잖아. 상현 씨랑 나 그냥 작게 시작해도 돼. 그래, 그래도 돼. 누가 그러지 말래? 근데 여자한테 돈은 정말 필요해. 지금이야 박서방이 간이고 쓸개도 자주거처럼 잘하지만 사람 마음 언제 횟가닥 편할지 모르는 거거든. 그냥 뒷주머니 하나 차고 있으면 그게 믿는 구석이 되고 그래. 그리고 엄마 돈 있어. 너 언제 엄마가 돈 쓰는 거 봤어? 나는 벌 줄만 알고 쓸 줄은 모르는 사람이야. 너 그거 줬다고 엄마 돈 없지 않아. 정말? 이 돈 나 줘도 엄마 돈 있어? 그럼 서방 없는 년이 돈이라도 있어야지. 엄마는 무슨. 그게 현실이야.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돈이 그렇다. 무시당하지 않고 나를 지키려면 필요해.
박서방이랑 사돈들이 안 그러길 너무 바라지만 혹여라도 아니다 싶으면 그 돈 믿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가 그러라고 주는 돈이야. 그리고 앞으로 엄마가 버는 돈도 다 너를 위해서 버는 돈이고. 됐어. 나는 엄마 돈 필요 없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돈 쓰는 재미로 살아. 아니다. 내가 매달 용돈도 주고 엄마한테 효도할게. 하요, 시집갈 때 되니 철든다고. 엄만 네 말만 들어도 고맙다. 그리고 잘 커져서 엄마가 정말 고마워. 저희 엄마는 울고 있는 저에게 고맙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워낙에 아빠 없이 저랑 엄마랑 둘이 살아 그런지 저랑 엄마는 늘 이렇게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다른 엄마들도 저희 엄마처럼 그러신 줄 알았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더 제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희 엄마의 말을 듣고 그 돈은 정말 비상금으로 갖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남편한테도 비밀로 했죠. 아무래도 돈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간사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먼저 경제적인 지원은 못 해준다고 하셨으니 저도 안 받는 걸로 일단락하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저희 힘으로 결혼을 하자고 남편과 합의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 초에 돈 때문에 고생을 좀 하긴 했는데 제가 또 출산하고 회사를 쉬어야 했기에 남편이 외벌이 생활을 꽤 했죠. 그래도 저는 적어도 그때까진 행복했어요. 돈은 없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넘치게 행복했는데 결혼 후에도 남편이 워낙에 저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가계부까지 쓰며 돈을 한 푼 한 푼 아끼며 생활했는데 우리 세 식구 못 살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는 제가 다종적으로 퇴사 처리가 되었기에 다른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땐 또 둘이 버니 돈이 금방 모이는 것 같았는데 기쁨도 잠시 회사에 들어간 지 1년도 되지 않아 둘째를 갖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는 둘째 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부를 찾아온 아이를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고 저는 또 출산과 함께 회사를 그만둬야 했는데요. 그래도 남편은 태어난 아이가 딸이라 너무 좋아했어요. 아들보다는 딸을 갖고 싶어 하던 남편이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좋은 시간도 잠시 둘째가 두 돌이 되어갈 쯤인가 남편은 예전 같진 않았는데 갑자기 그때부턴 저더러 며느리 노릇에 신경을 쓰라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마치 저를 자기 대신 효도를 하기 위해 결혼한 사람처럼 말을 기분 나쁘게 했는데 그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어? 아니, 어떻게 된 게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냐? 너 이러다 벌 받아. 그러지 말고 내일은 전화도 하고 낮에 시간 있을 때 애들 데리고 우리 집에 좀 다녀와. 거기 가서 집안일도 좀 돕고 며느리 도리를 좀 하라고. 라며 전에 없이 저를 쪼기 시작했는데 처음 몇 번은 저 인간이 왜 저러나 하면서도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라 어느 정도는 맞춰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쩐지 남편은 성에 안 차는 듯 보였고 저만 보면 자꾸만 한숨을 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그러셨어요. 넌 요즘 거울 안 보니?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너 관리 안 해? 내가 남자라도 집에 와서 푹 퍼져 있는 너 보면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겠다. 여자는 죽을 때까지 관리하는 거야. 아무리 살림하고 애 키운다고 해도 그거 다 핑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애 둘을 키우는데 관리를 하라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막무가내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어째 남편이 저한테 눈길도 주지 않는 게 점점 시어머니의 말이 맞는 것도 같았는데
저는 힘든 와중에도 다이어트를 하며 다시 예전처럼 남편이 저를 봐주길 바랬죠.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제가 관리를 해도 남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역효과로 시어머니만 기세등등해서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도 저를 가장 참지 못하게 했던 건 친정엄마를 비하하는 막말이었는데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저 대신 화를 내고 싸워주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그러시니 시아버님도 덩달아 선을 넘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 왜 하필 비린내 나는 생선장사를 하냐며 자기는 세상에서 비린내가 제일 싫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차리면 보내주는 비싼 생선은 혼자 다 드시는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니 저야말로 그런 시아버님이 싫었는데 당신이 내뱉은 말이니 저는 그 이후부터 시댁에 생선 선물이 가지 않도록 했어요. 제가 생색도 낼 겸 직접 들고 가고 싶다고 엄마에게 말을 해서 배송을 가지 않게 했고 저희 집에 도착하게 했는데요. 그 생선 저희 애들이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그 생선이 정말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맛있었는데 저희 엄마의 마음까지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았고 그런 저희 엄마의 성의를 무시했던 시부모님이 더욱더 미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나마 보내주던 생선도 안 보내는 거냐며 사람이 짜다느니 딸 시집 보내고 성의가 없다느니 또 저희 엄마 흉을 보셨는데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좋은 소리는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그 막말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는데 저희 엄마더러 초등학교는 졸업하셨냐는 등 낄낄거리셨어요. 저희 엄마가 생선 장사를 해도 중학교까지는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 모두 중학교 중퇴로 엄연히 따지면 국민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셨는데요. 남들 앞에서는 각자 중졸, 고졸 거짓말을 하셨는데 모든 사실을 아는 저로서는 너무 웃기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 엄마 중학교까지 나오셨다며 중학교 이름도 말씀드렸는데 저더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작 거짓말은 자기네들이 하고 다니면서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시부모님과 저는 사이가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무조건 당신 아들이 더 잘나고 당신네가 저희 친정보다 모든 것이 월등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 하셨어요. 한마디로 유치하기 짝이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도 그런 자기 부모님의 생각에 점점 동조한다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있으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에휴, 살림이나 하는 네가 뭘 알겠니? 그리고 머리는 언제 감은 거야? 맨날 그렇게 틀어 올리니까 대머리 같아. 상투라도 튼 거야? 네가 남자냐? 그래도 회사 다닐 때는 화장도 하고 긴 생머리에 옷도 잘 입고 예뻤는데 내 눈이 삐었지. 저런 여자를 뭐가 좋다고 쫓아다녔을까? 뭐?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애 낳지 말고 나더러 계속 일하라고 했어야지. 아니, 왜 나랑 결혼했어? 나는 뭐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줄 알아? 어머님, 아버님,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 알지? 다 알면서 자기도 모른 척하고 있잖아.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으면서. 야, 너 말 조심해. 우리 엄마 아빠가 뭘 받아먹어? 그리고 장모님이 줄 거나 있냐? 아, 생선 쪼가리? 이제 그나마 나 안 보내잖아. 아니, 생선 장사가 생선이 없어 그러겠냐? 아, 그러니까 그러겠지. 진짜 웃겨. 그럼 아깝지 안 아깝니? 한 번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고맙다고 한 적 있어? 그래서 내가 주지 말라고 했어. 그 덕에 우리 애들 좋은 고기 먹이고 나야 좋지? 정말 치사하다. 너 그렇게 살면 벌 받아. 천벌 받는다고. 그리고 나 아니면 누가 너를 데리고 사냐? 너야말로 나한테 잘해. 나 없으면 누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냐? 저는 남편의 저런 말에 기분이 나빴어요. 당연하죠.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데.
그것도 한때는 저를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녔던 인간이 저러는데 너무 약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도 좀 컸겠다. 다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 남편은 저의 그런 결심에도 저를 깔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일을 한다고? 야, 됐다 그래. 요즘 너처럼 능력 없는 애 엄마를 누가 쓰냐? 같은 돈이면 젊고 예쁜 여자애를 뽑아 쓰지. 전에 내가 한 말 때문에 괜한 자존심 세우려고 하나 본데 꿈 깨. 솔직히 저런 말을 들으니 저는 더 자존심이 상해 뭐라도 해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래서 더 보란듯이 취직해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정말이지 현실의 벽은 남편 말처럼 저에겐 가혹하더라고요. 어린애가 있다고 하니까 파트타임도 시켜주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력서만 낸 곳이 거진 50군데가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은 더 기고만장해졌어요. 마치 자기가 데리고 살지 않으면 저는 굶어 죽는다는 듯 으스대기 시작했는데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엄마를 무시하고 남편은 저를 무시하니 제 결혼 생활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하지만 꼭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지 드디어 저를 채용해주겠다는 작은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자기도 일을 다시 시작했을 때는 경력 없는 애 엄마라 고생이 많았다며 저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러면서 환경이 아닌 저라는 사람만을 봐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저에겐 생명의 은인 같으신 분이셨죠. 그래서 제 능력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전에는 몰랐는데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취직을 했다고 하니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으스대던 남편도 많이 당황했는지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오랜만에 복수다운 복수를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비록 워킹맘이 된 제 삶도 쉽지만은 않았는데 제 손으로 돈도 벌 수 있으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했죠. 그 뒤로 제 결혼 생활은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는데 여전히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그 못된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제가 결혼 8년차가 되었을 때 비극이 시작되었어요. 저희 엄마가 새벽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하필이면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를 한 상태라 뺑소니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면 살았을 저희 엄마가 차가운 바닥에서 생을 달리하셨는데 그 뺑소니범도 귀신같이 사라져 잡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을 때는 저도 제정신으로 있을 순 없었어요. 그야말로 울다 울다 쓰러져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 그때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니네 엄마 빚있는 거 아니지? 재산은 바라지도 않는데 빚이라도 있으면 그건 큰일이잖아. 그리고 설사 그런 빚이 있다고 해도 이제 너도 보니까 네가 해결해라. 네 엄마 빚이니까 내 아들이랑은 상관없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지 그 말을 듣는데 서운하기보다 사람이 얼마 전 엄마를 잃은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혐오스러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지도 모른 채 저더러 복 나가니까 울상짓지 말고 자기 아들이랑 손주들 밥이나 잘 챙겨주라고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남편과 또 시아버지에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면서 시덥잖은 농담을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깔깔깔거리는 시어머니 웃음소리와 시끄럽게 떠들며 맞장구 치는 남편, 그리고 시아버님의 목소리까지 저는 정말이지 듣기가 힘이 들었는데요. 내가 왜 이 사람들과 가족으로 살고 있나. 그 사람들이 모두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처럼 보였어요. 당연히 오만정이 다 떨어졌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상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는데 저도 몰랐던 의외의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희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엄마에게
생각지도 못한 많은 재산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려 월세가 꽤 나오는 건물까지 있었는데 이런 걸 왜 저한테까지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건지 너무 의아했어요. 그런데 언제 적어놓은 건지 알 수 없는 엄마의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또다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 엄마가 제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해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했는데 그나마 주던 생선도 안 보내니 그걸 받고 싶어 가신 모양이었어요. 마치 맡겨놓은 것을 찾으러 온 사람처럼 왜 이렇게 사람이 염치가 없냐고, 자기들 주던 그깟 생선이 아까웠냐고 따진 듯 했는데 처음에 제게 다 무슨 말인가 하던 엄마는 시어머니가 말하는 본세를 보고 제가 한 말들도 있으니 대략의 상황을 눈치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선 장사나 하는 집 딸, 자기는 처음부터 싫었다며 자기 아들이 아깝다고, 제가 일부러 자기 아들 발목을 잡기 위해 임신을 했다는 듯 저희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는데 저희 엄마는 억장이 무너졌을 텐데도 저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제가 더 상처받고 힘들어할 것을 걱정해 저희 엄마가 애끓는 심정으로 참았던 거겠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를 위해 이런 재산을 모으셨다고 편지에 적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더불어 저를 위해 이혼 변호사까지 알아보셨다 하더라고요. 그때 명함도 같이 있어서 저는 회사 월차를 내고 그 변호사님을 찾아가기도 했는데 변호사님이 엄마가 제 걱정이 많았다며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도와주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제가 가능하면 잘 살길 바라셨다고 하셨어요. 이혼녀가 된 제가 힘들까봐 그 걱정도 많았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당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죽게 되면 유산 정리까지 변호사님에게 위임한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조만간 엄마 때문에 저에게 연락을 할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서류를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먼저 알고 찾아올 줄은 몰랐다며 저희 엄마의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현하셨는데 한 입을 덮고 살던 남편보다 낫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엄마의 유산 상속을 받으며 졸지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할 이혼이었지만 이렇게 된 거 복수는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친정 엄마에게 받은 유산 서류를 남편한테 흘렸고 남편은 무심코 서류를 보다 저희 엄마가 건물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찌나 놀라던지 무슨 로또 1등이라도 된 사람처럼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야구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서류만 남편 속에서 낚아채웠는데 그러자 남편은 안달이 났는지 왜 대답을 하지 않냐며 화를 냈고 저는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관심 꺼. 우리 엄마 건물이야. 야, 어떻게 관심을 꺼. 장모님 건물이면 이제 상속받았으니까 네 거잖아. 그리고 우리는 부부니까 우리 거지. 우리 거? 그렇게 우리 엄마 무시하더니 이젠 우리 거? 꿈 깨. 치사하다. 왜? 건물 생기고 돈 생기니까 이젠 눈에 뵈는 게 없냐? 그동안 내가 너 먹여주고 재워준 거 잊었어? 이제 너도 도리를 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이참에 효도 좀 하자. 효도 같은 소리 하네. 그리고 내가 거지야? 뭘 먹여주고 재워줘. 나는 뭐 놀았냐? 나도 살림하고 네 새끼 낳아서 키웠어. 애는 뭐 그냥 크는 줄 알아? 아쭈, 너 많이 컸다. 이제 돈 있으니까 무서운 게 없냐? 왜? 이참에 이혼하자고 하지. 못할까봐? 말 나온 김에 이혼하든가. 나는 이제 돈도 있고 직업도 있어서 아쉬울 게 없네. 뭐? 남편은 제 당당한 태도에 많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혼 소리는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자꾸만 저희 엄마의 유산이 생각이 났는지 자기 집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에 없던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저에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좋아하는 소고기를 구워주신다며 퇴근하고 애들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데 저는 소고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생선을 좋아해요. 그러니 저런 말을 들었을 때는 헛웃음이 나왔는데 소고기를 좋아하는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선 좋아하니 회를 떠달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당황하신 시어머니는 너는 평생 생선만 봤을 건데 또 무슨 생선을 좋아하냐고 하시면서 그럼 회를 준비하겠다고 집에 오라고 하셨어요. 목소리만 들어봐도 벌써 남편한테 저희 엄마 유산에 대해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퇴근하고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도착하니 남편도 벌써 도착해 시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 시어머니가 어서 오라며 너무 티가 나게 잘해주셨는데 저녁상도 아주 푸짐하게 차렸더군요. 그리고 그 음식들을 다 먹고 차까지 내어주시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시아버님이 회사를 그만두시기로 했다며 포문을 열었어요. 아니, 멀쩡하게 다니고 있던 회사를 왜 그만두시는 건지 제가 여쭤봤는데 시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나도 나이가 있고 회사 생활도 힘들지. 그렇다고 쉴 수야 있겠니?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안싸돈이 남긴 건물 있다며 내가 그 건물 월세 관리를 해줄 테니 나한테 월급 줘라. 네? 월급이요? 그래. 내가 회계 업무도 좀 해서 잘 알거든.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랑 관리비 같은 거 내가 관리해 줄게. 그 정도면 재택근무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너도 가족이 도와주니 믿을 수 있어 좋잖아. 그럼 월급을 얼마나 생각하시는데요? 200만 원 정도 드리면 될까요? 얘는 나는 고급 인력이다. 한 500은 줘야지. 500이요? 말도 안 돼요. 출근도 안 하시고 재택근무 하신다면서 그렇게 많이 달라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월세 관리는 따로 필요 없거든요. 이미 저희 엄마 계좌로 들어오는 월세 제 앞으로 돌려놨고 필요하면 회계사님 도움도 받으니까 구태여 힘들게 고생하실 필요 없으세요. 만약 일자리가 필요하신 거면 마침 주차 관리 해주실 분이 필요한데 그 자리는 어떠세요? 월급은 25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뭐야? 250만 원? 그리고 나더러 지금 주차 요원이나 하라는 거냐? 그래, 너는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그딴 하찮은 일을 시킬 수 있어? 그딴 일은 다른 사람한테 시켜. 며느리가 건물주인데 어떻게 시아버지가 주차 요원이야? 왜?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다고 지금 그 자리도 하고 싶으신 분들 많아요. 아버님 연세에는 아파트 경비도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라고요.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동안 당한 거 복수한다고. 어머, 그렇게 느꼈어? 나는 호의를 베푼 건데.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네. 아버님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월세 관리는 정말 필요 없어요. 돈 관리는 본인 제가 해야죠. 저는 자꾸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겨우 참으며 내일 출근해야 해서 이만 일어나겠다고 자리를 떴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떻게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굴 수가 있냐고 계속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 너도 우리 엄마한테 싸가지 없게 굴지 않았냐고 똑같이 맞받아 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사람 모함하지 말라고 열을 냈는데 사실 그 말도 맞긴 했죠. 남편은 결혼하고 거의 저희 친정에 가지 않았고 심지어 용돈 한 번 드린 적이 없었는데 처갓집에 가면 비린내가 나고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라도 온다고 하면 정색을 하고 싫어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행동들도 모두
장모에게 예의 없고 싸가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맞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자기를 모함했다며 정색을 했고, 제가 시중에 돈이 생기니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며 시아버님에게 용돈으로 매달 500만 원씩 입금해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500이 무슨 남의 집 애완견 이름도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남편의 말을 딱 잘라버렸는데, 남편은 분명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을 텐데도 참는 것 같았어요. 친정엄마 말대로 돈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은 거기서 더 번지지 않고 일단락이 되었는데, 문제는 시댁의 생활비였어요. 시아버님의 수입이 사라졌으니 돈 날 구멍이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뭐 아들인 남편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은 남편이 생활비 말고는 자기 돈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어요. 어머님이 원래도 돈이 필요하시면 여기저기서 돈을 자주 꾸러 다니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돈을 빌리면 갚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꾸셨으니 그 돈을 갚기가 어려웠던 거겠죠. 그리고 제가 시댁에 다녀오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시어머니의 친구라면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까지 찾아오셨어요. 한마디로 시어머니가 빌린 돈을 저더러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빌려간 돈을 저더러 갚으라고요? 그래. 시어머니가 빌렸으면 며느리가 갚아야지. 유산도 많이 받았다며. 건물도 있고. 그럼 내 돈 정도는 당장 갚아줄 수 있잖아. 나 그 돈 우리의 학비야. 하도 급하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서 빌려줬더니 이러면 어떡해? 아니, 죄송하지만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시냐고요. 제가 빌린 게 아니잖아요. 뭐야? 그 옆에 내가 며느리가 갚아주기로 했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야? 제가 갚아주기로 했다고요? 그래. 그래서 내가 여기 찾아왔잖아. 이봐봐. 그쪽 명함 아니야? 그 옆에 내가 자기 며느리 여기 회사 다니고 있고 건물 주소까지 알려주면서 건물도 보여줬어.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이건 또 무슨 헛소리인가.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팔고 돈을 빌려 쓰셨다는 건데, 그분 말에 의하면 제가 다 책임져 줄 거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말고도 10명 넘게 있다며 다들 여기 찾아올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분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며 내가 왜 빌리지도 않은 돈을 책임지냐고 소리치며 말했는데요. 그러자 조금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아, 시끄러워. 너는 무슨 고작 이런 일로 어른한테 소리를 지르니? 너 돈 많잖아. 그냥 네가 좀 갚아라. 라며 뻔뻔하게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도 싸가지가 없어서 그랬다며 자긴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저를 찾아 회사로 돈 달라고 찾아오셨는데, 창피한 건 물론이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저를 팔고 빌려 쓰신 건지 그걸 알려면 그 창피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제가 500씩 용돈을 드렸으면 이럴 일이 없다고 제가 제 무덤을 판 거라며 그 돈을 다 갚아주라고 했는데, 거진 다 합쳐보니 원금만 7, 8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자까지 하면 1억이 넘었는데, 제가 아무리 친정엄마에게 많은 돈을 상속받았다고 해도 그 돈을 갚아줘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집 올 때 예단도 해오지 않았지 않냐며 그 예단 지금 해준다고 생각하고 당신 빚을 갚아달라고 했는데, 남편도 그때는 그 말이 맞다고 했어요. 정말 기가 찼죠. 저더러 월세만 1,000만 원이 넘을 텐데 그깟 돈 못 갚아주냐고 제가 돈독에 올라 미쳤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됐고 이보다 확실한 이혼 사유가 또 있을까 싶어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는데요. 나는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산다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네가 먼저 하자고 했으니까 위자료 내놔. 그 건물의 절반 정도면 되겠네.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인간은 제가 친정 엄마에게서 건물을 상속받았을 때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자기는 이혼 소리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그 책임을 저한테 떠밀면서 제가 가진 걸 위자료랍시고 뺏어갈 심상이었는데 어이가 없었죠. 정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무식한 거야? 아니면 날 바보로 하는 거야? 내가 이혼하자고 해서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그럼 나한테 있어? 내가 바람이 났어? 도박을 했어? 너를 때렸어?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근데 네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못 살겠구니까 그렇지. 내가 상속받기 전부터 나를 무시하고 괄시했잖아. 그리고 이건 그냥 불쌍해서 알려주는 건데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에도 안 들어가고 위자료로 청구할 수 없어. 법이 그래. 뭐? 법? 저는 평상시 갖고 있던 변호사님 명함을 그 인간 앞에 던졌어요. 내 변호사인데 궁금하면 전화해서 물어보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도장 안 찍으면 나는 그냥 소송할 거고 나야말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을 거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고 후련한지 그동안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사실 더 큰 거 하나만 터져라 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님이었는데 남편은 벌써 변호사까지 만나고 다녔냐며 이젠 저더러 이혼하고 싶어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냐며 개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은 제가 아니라 자기 엄마가 만든 건데 말이죠. 그래서 헛소리 그만하고 애들은 내가 키울 거니 양육비 줄 계산이나 똑바로 하고 있으라고 말한 뒤 짐을 싸서 애들과 나왔는데 애들은 무서워했지만 아빠보다는 엄마를 따랐기에 순순하게 저를 따라 집을 나왔어요. 다행히 엄마 집이 그래도 있어 그 집으로 갔는데 뭔가 씁쓸한 기분이 들었죠. 제가 잘 살기만을 바라던 엄마였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어 엄마 집에 돌아오니 새삼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그 사이 그 인간은 사실 파악이 되었는지 태도를 바꿔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분명 제가 알고 있던 법상식이 맞다는 걸 확인했겠죠. 그래서 이대로 이혼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을 텐데 자기 엄마 빚은 자기가 해결할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싫으면 시댁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저더러 마음 편히 살라고 했는데 그때 또박또박 말해줬어요. 내가 마음 편하게 살려고 너랑 이혼하려고는 하는 거야. 그동안 내가 겪은 수모? 설마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그리고 그렇게 무시하던 우리 엄마 재산인데 그 돈은 왜 탐이 날까? 정말 양심도 없다. 그 돈 네가 싫어하는 비린내 나는 생선 팔아서 우리 엄마가 모으고 장만한 거야. 아,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찾아가서 행패 부린 건 알고 있니? 사람이 얼마나 못 배웠으면 그래?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 떨어졌고 이혼할 생각이었어. 내가 어떻게 너랑 너희 부모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선택이나 잘해. 이렇게 말해줬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며 자기는 저 없으면 못 산다고 했는데 결국 저는 협의 이혼이 아닌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어찌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 증거가 될 문자도 많고 증인도 많았는데 저한테 돈 받으러 오신 분들이 기꺼이 증인이 되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며느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떠들고 다녔는지 증언해 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이렇듯 남편 쪽은 누가 편을 들어줘도 이상할 정도로 명분이 없었는데 결과는 당연히 저의 승리였죠.
양육권까지 모두 제가 다 가져오게 되었는데 남편은 위자료는 물론이고 매달 양육비로 180만 원씩 저에게 보내야 했어요. 그 사실을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긴 했지만 법이 내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죠. 그리고 제가 고마운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집단 고소를 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며 저더러 너무하다고 눈물까지 보였는데 오만 정이 떨어져서인지 울고 있는 남편이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 돈도 지금 당장은 없다며 돈 받고 싶으면 우선 시어머니 빚부터 저더러 갚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돈도 못 받는 입장에서 돈을 갚아줄 바보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네가 나한테 돈을 못 주면 나는 법으로 받으면 그만이라고 남편 회사 월급에 압류 신청을 걸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들 인생 완전히 쫑나게 생겼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집단 고소로 시어머니는 살던 아파트까지 팔게 생겼다 하더라고요. 수입이라고는 당신 아들이 버는 그 월급이 다인데 제가 압류까지 걸었으니 자기들 모두 죽으라고 하는 거라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 아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고작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빌 것을 왜 그렇게 하셨냐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럴 수는 없다고 매정하게 말했는데 그러자 쌍욕을 하기 시작하셨죠. 야 이년아, 너는 악마야.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네 엄마가 하늘에서 너 잘한다고 하겠다. 상속받아서 돈도 많은 년이 왜 이렇게 모질어?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냐? 죽을 죄? 졌죠. 우리 엄마 찾아가서 대못 박았잖아요. 아니 그건 무슨 거지근성이야? 줄 때 고맙다고 받아 먹으면 되지. 싫다고 해서 안 줬더니 안 준다고 가서 행패를 부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왜 못 알아들어요? 우리 엄마 찾아갔잖아. 그야 잘 지내고 계시나 안부차? 안부? 저더러 어머니 아들 발목 잡으려고 일부러 임신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안부에 해당되나요? 네가 그걸 네 엄마가 너한테 말했니? 그 옆했네.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기어코 너한테 했구나. 이제야 알겠다. 네가 왜 나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그래, 내가 했다. 약이 올라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솔직히 네가 어디 가서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은 아니잖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라도 어머니 아들이랑 헤어지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차하게 빌붙지 말아요. 길바닥에 나앉았던 빚쟁이한테 쫓겨 살던 나랑 상관없으니까. 저게 정말? 야! 시어머니는 저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겠지만 자기야말로 염치가 있으면 저를 찾아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후로는 연락처 바꾸고 다니고 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는데 더 이상의 민폐는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남겨준 건물 관리를 하며 현재까지 두 아들을 잘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힘든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지 참 잘 커지고 있어요. 남매가 사이가 어찌가 좋은지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한데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저희 아이들을 위해 살아갈 생각인데요. 저희 아이들은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잘 키울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남겨준 유산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일인데 그러니 어쩌면 남은 제 인생은 또 저희 엄마 도움으로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하늘에 계신 엄마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바람인데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편이 연락해 자기 처지를 구구절절히 설명하며 도와달라고 하니 더 통쾌했어요.
저는 잘 살고 있는데 그 인간은 그게 아니라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마음 그대로 저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지켜줬다면 적어도 그렇게는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부디 아주 오랫동안 후회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긴 했는지 살이 아주 쏙 빠졌더라고요.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저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긴 했는데 자기가 자처해서 만든 일, 자기가 알아서 수습하고 살길 바랄 뿐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밀린 양육비도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인간이 힘들게 산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거든요. 부디 쭉 그렇게 계속 힘들게 살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줄일까 합니다. 쓰다 보니 글이 많이 길어졌는데 제 긴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매일매일 신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다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워킹맘이자 싱글맘이에요.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이지만 과거는 그렇지 못해요. 오늘로써 제 과거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용기 내 글을 쓸게요. 결혼 전 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는 엄마 밑에서 정말 지질 궁상처럼 살았어요. 늘 누구에게나 다정했지만 자식들에게만큼은 엄격했던 엄마였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 붙일 곳이 없었죠.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재혼을 하였는데 그때부터 할머니 손에 맡겨져 살았어요. 어찌나 원망스럽던지 어린 나이에 왜 나는 이런 굴곡을 겪어야 하나 부지런히 원망도 많이 하였어요. 그렇게 원망만 하던 그때 성인이 되었고 전 남편을 만났어요. 저 사람이 여기서 노래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래. 너무 멋있지 않니? 그러게 목소리가 너무 좋다. 가수라도 돼봐. 대박이지. 아마 그것 때문에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걸걸? 귀호강 많이 하고 가자. 회식 자리에서 놀러간 나이트클럽에 노래를 하던 남자였는데 어찌나 끼가 있고 멋지던지 창피한 줄 모르게 쫓아다녔네요. 전 남편도 제가 좋은지 저흰 불붙도록 사랑을 했고 그렇게 살림을 차렸어요. 난 가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내 조만 잘해주면 돼. 현섭 씨는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가수 못하는 게 이상한 거지. 내가 살다 현섭 씨처럼 노래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 역시 넌 보는 눈이 있어. 내가 가수만 돼봐. 엄마고 누나들이고 늘 나보고 철없다고 하는데 후회하게 해주지. 걱정 대신에 하시는 말씀이겠지. 아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제일 걱정하실걸? 하긴 엄마가 말은 그렇게 해도 나라면 끔찍하시지. 남편은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그래도 끔찍이 사랑받고 자란 티가 많이 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희가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남편의 자취방으로 달려오셨고 저를 보자마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철없는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걱정이 태산이신 거죠. 네가 싫어서 그런 줄 아니? 내 아들 뭘 믿고 결혼을 하니? 난 귀한 집 딸한테 상처 줄 수 없다. 지금은 너희가 나이도 어리고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조금만 살아보면 세상 이치를 다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인생 망치지 말고 서로 갈 길 가. 어머님, 제가 없이 살아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저 싹싹하게 잘할게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그게 아니라 아가씨 인생이 안타까워서 그러지. 우리 아들이지만 뭐 볼 게 있다고 시집을 와. 평생 고생을 바가지로 할 건데
불보듯 뻔한 생활이라 아가씨 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 마. 아니요, 어머님. 저 후회 안 할 거예요. 현섭 씨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녀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다 각오했고요. 어차피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변변치 않은 가족들 밑에서 컸기 때문에 얼른 사랑하는 남자 만나 내 아이 가지고 행복하게 가정 꾸리고 싶어요. 참나, 아가씨가 후회한다니까. 후회해도 그때 할게요. 허락만 해주세요. 엄마, 우리 잘 살 테니까 응원해줘요. 인숙이가 얼마나 안쓰러운 앤데. 내가 사랑으로 잘 보살필 테니까 걱정 마요. 네가? 도대체 맨날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있어? 엄마는 정말 걱정이다. 걱정 마요. 이제 남편이 되고 아이 아빠가 되면 철들 줄 누가 알아요? 아, 모르겠다. 아가씨 인생 나 책임 안 질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니 집 한 채는 있어야겠지. 내가 우리 현섭이 봐서는 절대 안 해주는데 그래도 못났지만 현섭이 보고 시집 온 거니까 집이라도 한 켠 마련해 주는 거야. 감사해요, 어머님. 저희 잘 살게요. 그래, 이게 인연이겠지. 못났지만 철 좀 들게 해주고 잘 데리고 살아봐. 어머님이 그렇게 투박하게 얘기하셔도 저 챙겨주시는 거 다 알아요. 알면 됐다. 남의 집 귀한 딸인데 함부로 대할 수 있어? 내 아들은 내가 잘 알아. 인숙이 너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지. 그러니까 늘 너한테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현섭 씨가 얼마나 본인 한 일을 잘하는데. 현섭이 걔는 이기적이어서 남을 건사할 성격이 못돼. 내가 걔를 모르니? 말해봤자 뭐 한다니. 그저 네 눈에 눈물 안 빼고 잘 살길 바라야지. 시댁 근처에 작은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며 하신 말씀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투박하지만 늘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닮아서인지 시누이들 또한 정말 다정하더라고요. 야, 김현섭, 인숙이 혼자 전 다 붙인다. 너 뭐하니? 어제도 밤새고 왔어? 아, 난 지금 목 치고 있잖아. 그리고 남자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 뭐? 인숙이가 뭐 이런 일 하려고 시집 온 줄 알아? 인숙이가 하면 너도 해야지. 빨랑빨랑 움직여. 형님, 전 괜찮아요. 제가 해도 돼요. 올케가 이렇게 착하니까 저 녀석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잖아. 남자들은 하나하나 알려주고 시켜야 한다니까? 오늘부터라도 이것저것 시켜. 그래, 요즘엔 남자들도 할 줄 알아야 한다더라. 현섭이 너도 와서 거들어. 아, 엄마랑 누나들은 내가 가족이야. 인숙이가 가족이야. 아주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거든. 얼른 해. 가족 간의 정이 없이 자라서 그런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 늘 바빠 얼굴 보기도 힘들었지만 그로 인해 시댁에 오면 정말 따뜻한 마음이었거든요. 딸 둘에 아들 하나, 정말 귀할 법도 한데 시어머니는 저를 더 귀하게 여겨주셨죠. 임신했으면 잘 먹어야 해. 친정엄마도 일 나간댄다며. 아, 모진 양반. 어머님이 지난번에 만두 왕창 해주셔서 지금도 먹고 있는데 뭘 또 이런 걸 해오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이 가졌다는데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원래 이런 거는 시어머니가 챙겨주는 거다. 또 뭐 먹고 싶은 거 없는 거야? 네, 전혀 없어요. 어머님이 냉장고를 매일 꽉꽉 채워주시니 늘 배불러요. 그나저나 현섭이는? 아, 공연 갔어요. 요즘엔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에서 해서 참 바빠요. 멀쩡한 낯일 놔두고 왜 밤일을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그래도 멋있잖아요. 멋있는 게 얼어 죽었다. 튼튼한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 따박따박 갖다 주면서 살아야 가장인 거지. 지가 지금 노래나 할 때야? 지 매형들 회사에 취직시켜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니 원.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평생 내 말도 안 듣고 산 놈이야. 네 말이라고 듣겠니? 그래도 애 낳으면 정신 차리려나 싶어.
아마 잘할 거예요. 어머님이랑 형님들한테 사랑 많이 받고 자랐으니 본인 아기는 끔찍하겠죠. 하지만 남편은 제 임신 소식을 듣고는 막상 기뻐하지는 않았죠. 내가 혹시 가수 됐을 때 애 딸린 아빠라고 해봐라. 소녀 팬들이 있겠니? 뭐? 지금 그래서 이해를 부정하는 거야? 당신 다 이해하는데 그건 아니지.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형편에 애 낳아서 도란도란 살아갈 형편도 아니고. 잘 생각하고 지우자.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래도 당신 아기인데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적어도 둘이는 해야지.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니 좋아서 한 건데 이렇게 덥석 애기가 생길 줄 알았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게 네 애 가진 마누라한테 할 소리냐? 이 못난 놈.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저희 집에 또 맛있는 과일이 생겼다며 갖다 주시던 중 남편과 제가 하는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며 남편에게 퍼붓기 시작했죠. 엄마는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좀. 뭐? 모르면?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네 새끼 가진 여자를 그렇게 대하고 싶어?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당장 딴 따라인지 무엇인지 다 그만두고 취직해. 남자면 남자답게 살란 말이야. 전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아, 됐어요. 어차피 내 마음 누가 알아주냐고요. 엄마도 인숙이도 누나들도 다 됐어. 남편이 박차고 나간 문 뒤로 어머님은 저에게 참 많이도 미안해하셨어요. 미안하다. 많이 상처받았지? 애가 말은 저렇게 해도 마음은 안 그럴 거야. 현섭이 알잖아. 그래도 속은 따뜻한 애다.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마음 풀어. 어머님, 저 괜찮아요. 그래도 친정 엄마도 없는데 어머님이 대신 화내주시고 너무 감사한데요. 현섭 씨 너무 사랑하지만 가끔 얄미울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어머님이 화내주시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다 풀렸어요. 저도 못된 며느리죠. 네가 왜 못된 며느리냐? 솔직한 거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잘 살아보자. 뱃속 아이도 있는데 저라마 금방 될 거야. 너무 상심 말고 힘들거나 버겁거든 언제든 나한테 터놓고 얘기해. 넌 내 막내딸이나 다름없으니까. 임신을 해서 그런지 어머님의 말에 눈물이 와락 쏟아지더라고요. 친정엄마 또한 살기 힘들다고 재혼해 내 새끼를 나 몰라라 했던 양반인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저를 생각해 주신다고 하니 참 든든한 지원군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처음 받아보는 어른의 사랑에 늘 감사한 마음이 들 무렵 첫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은 일터가 바쁘다는 얘기로 병원에 오지 못했어요. 막상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남편이었기에 속상했지만 제 속상한 마음을 들킬 새도 없이 시댁 식구들이 와주었죠. 아니, 현섭이 이놈 자식은 지 마누라가 애를 낳았는데 코빼기도 안 비쳐? 형님, 저 괜찮아요. 바쁜 거 아는데요, 뭐. 그래도 어머님이랑 형님들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저희 아기 참 예쁘죠? 아들이라 그런지 올케랑 쏙 빼닮았네. 눈 쌍꺼풀도 있고 너무 예쁘다. 감사해요. 현섭 씨도 바쁜 것만 끝나면 올 거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현섭이 올케 아니었으면 진작 이혼당했지. 고마워. 내 동생이랑 살아줘서. 아니요. 제가 현섭 씨 덕분에 이렇게 좋은 형님들 그리고 어머님을 만났죠. 아가, 고생했다. 자고로 아이 낳고 몸을 푹 쉬어야 해. 안 그러면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 당분간 애기는 내가 봐줄 테니까 집에서 몸조리다 생각하고 푹 쉬어. 알겠지? 에이, 어머님 힘드세요. 보고 싶으면 언제든 와서 보면 되잖니. 밤에 잠 푹 자고 쉬어야 돼. 지긋지긋하게 붙어있을 자식과 부모인데 이럴 때라도 쉬어야지. 그때 당시 조리원도 없었고 친정 부모도 없던 터라 제 몸을 해산할 수가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감사하게 아이를 데려가 본인이 다 봐주었고 전 그 덕분에 몸을 풀 수 있었어요.
물론 낮에는 아이를 같이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지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지방 공연을 마치고 드디어 집에 오게 되었네요. 출산을 반대했지만 막상 보니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네 애다. 어쩜 눈에 밟히지도 않냐? 야, 나 닮아서 아주 끼가 많겠어. 그것뿐이야? 승준하느라 인숙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인숙이한테는 말 한마디가 없어? 남들 다 낳는 애 낳았는데요 뭐. 얼씨구,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목숨까지 걸고 낳는 게 애 낳는 거야. 아, 그래. 고생했어 인숙아. 뭐 내가 바빠서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건강히 애 낳았고 엄마랑 누나들이 가서 대신 축하해줬으니까 됐지? 그래요. 고마워요. 당신도 아기 안아봐야지. 와, 안 믿기는데?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작다니. 내 애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거봐라. 애 생기면 다르댔지? 그러지 말고 니네 매형 회사에 취직해서 자리 좀 잘 잡아봐. 너 이제 애도 있잖아. 엄마 소원이니까. 어? 그런 말 하시려거든 꺼내지도 마세요. 제 꿈이 가수라니까 왜 자꾸들 이러세요? 인숙이 너 애 낳고 나 발목 잡을 생각 마. 설마 내가 너랑 애기 때문에 취직하고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난 꿈 포기 못해. 당신 꿈 응원한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아기 조금만 크면 다시 일자리 알아볼 거예요. 어머님은 남편의 강경한 태도에 할 말을 잃으셨어요. 사실 저 역시 속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 전 남편의 꿈을 존중하기로 했던 터라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꿈을 접으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돈이야 저도 벌 수 있으니 그 몫은 제가 감당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잦은 외박은 참 힘들었어요. 요즘 일도 많이 없다면서 집에는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랑 승주 자는데 내가 들어오면 승주 깰 거 아니야. 그냥 룸에서 잤어. 그게 편하기도 하고. 바가지 긁냐? 그래도 집 밖에서 자꾸 자는 건 아니죠. 이제 애도 있는데 애기가 저녁만 되면 아빠 보고 싶다고도 하고. 네가 시킨 거 아니고?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연히 애가 아빠를 찾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됐고 밥이나 차려. 나 해장 좀 해야겠으니까. 얼큰하게 콩나물국. 열렬히 사랑했지만 남편은 결혼 전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저를 사랑해주기는커녕 정말 본인밖에 모르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제 자신을 탓했지 누구도 원망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부모 없이 큰 그늘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한 부모의 부재를 주고 싶진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답답한 생각이지만 그때는 그게 옳다고 누구보다 확신했던 것 같아요. 애비는 또 안 들어왔어? 네, 뭐 공연이 많잖아요. 걔 공연하는 건 맞는 거니? 아니다, 됐어. 너 심란하게 내가 괜히 묻는 거지. 승질한 승이 얼른 내가 볼 테니까 출근해. 너도 힘들겠다. 어여 준비해. 네, 감사해요. 그리고 매번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 있어. 내가 미안하지. 애압이라고 생활비를 갖다 주나 아니면 집에 들어와서 애들이나 봐주나. 내가 너한텐 면목 없다. 아니요. 다 알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이는 꿈을 쫓고 저는 응원하고 그거면 되죠 뭐. 저희 때문에 포기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이가 얼마나 가수 되고 싶어 하는지 아시잖아요. 가수? 참나, 그렇게 노래 불러서 진작에 됐겠다. 가수 안 되래인 거야. 그거에 미련도 못 버리고 맨날 돈 생기면 어디 소속사에 돈이나 갖다 바치고. 지혜들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전 괜찮아요. 일도 많이 자리 잡았고 덕분에 어머님이 오셔서 매일 아이들도 봐주시니까 더 좋은걸요. 그리고 승주 아빠 가끔 올라오면 그래도 애들이랑도 잘 놀아주고 그래요. 그럼 됐지만 내가 말했지? 난 네 편이다. 승주 애비 그건 내 아들이지만 글렀어.
다행히 지원군은 시어머니였어요. 그 뒤로 아이도 하나 더 낳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가정에 정착을 못했고 계속 밤일을 했거든요. 제가 벌어 아이들을 키워야 했기에 전 늘 바쁜 삶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외로운 인생, 아이들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들이 있어서 참 행복하다고 믿고 살았죠. 아이들 생일이면 남편이 아니라 시누들이 찾아와 빈자리를 메워주고 챙겨주고는 했으니까요. 우리 승주 생일 축하해. 이건 고모랑 고모부 선물이야. 와, 이거 최신형 게임기인데 고모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승주만 주면 섭섭하니까 승희 것도 하나 샀어. 야, 고마워 고모. 엄마 이거 봐. 내가 갖고 싶었던 구두야. 형님, 뭘 이렇게 돈을 많이 쓰셨어요. 내 조카들 사주는 건데 뭘. 아, 올케도 일하느라 힘들지? 여기 이건 올케 비타민이야. 이거 챙겨 먹으면서 해. 저까지 너무 감사해서 어째요. 내가 고맙지. 그래도 우리 조카들 이렇게 씩씩하게 키워주고 사는 건데. 부모복은 없어도 이렇게 시댁복이 많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말씀으로 신우들이 시집을 정말 잘 가서 어머님이 한시름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들 심성이 참 좋으니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았죠. 근데 아들 생일인데 왜 현섭이는 코빼기도 안 보여? 지방에 공연 갔어요. 또? 아직도 현섭이 정신 못 차리네. 애들이 몇 살인데 아직까지 딴따라야. 그게 낙인걸요. 결혼 전부터 다 알았던 거라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한 건데요. 물케, 진짜 헛똑똑이다. 그래도 남자를 휘어잡아야지. 그렇게 밖으로 돌게 하면 돼. 나 솔직히 올케 내 친동생 같거든. 그래서 하는 말이야. 현섭이 늦지 않게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얘기는 한번 해볼게요. 저보다도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한심하게 봤지만 그래도 전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알고 시작한 결혼이니 말이죠. 그러나 모든 걸 이해하려고 했지만 남편의 외도만큼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뭐? 이혼?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나 돼? 여태까지 코빼기도 안 비추다가 지금 이혼을 하자는 거야? 비춰 일반이지. 솔직히 나 같은 놈은 결혼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 너 만나서 되는 일도 없고. 이혼하자.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나 그 여자랑 새 출발할 거야. 같은 일 하는 사람이니 더욱더 날 이해할 거고. 그리고 애들 때문에 발목 잡힌 내 인생 이제 좀 펼치고 싶어. 너도 내 꿈 아니까 깨끗하게 물러나줘. 내가 당신을 이해 못해서? 여태까지 집에 잘 오지도 않고 애들 낳아도 뜨뜻미지근한 거 다 이해했어. 당신은 결혼했어도 마음껏 꿈 펼쳤으면서. 근데 뭐? 당신은 더 잘 이해해줄 사람? 진짜 기가 찬다. 네가 인간이니? 여태까지 네 애들 낳고 키운 사람한테 할 소리야?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어쩌냐.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걸. 그리고 너도 이제라도 새 인생 시작하면 좋잖아. 나 이혼 못해. 억울해서라도 이혼 못해. 네가 억울할 게 뭐 있어. 너 나랑 결혼해서 손해본 거 있어? 우리 엄마랑 누나들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솔직히 너는 가족도 없고 혈혈단신 네 몸뚱이 하나였잖아. 그럼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뭘 억울해? 현실을 받아들여. 너랑 이제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당신 진짜 잔인하다. 이게 나야. 뭐 어쩔 수 없잖아. 엄마한테는 천천히 내가 얘기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서류 정리하고 집 나가. 우리 애들은 네가 키워야지. 솔직히 내 앞날에 방해만 되잖아. 난 가수를 할 몸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그래, 당신 같은 남자 나도 질린다. 이혼하자. 자기 자식들도 몰라보고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나도 싫어. 잘 됐네. 위자료는 없을 줄 알아. 솔직히 네가 한 게 뭐 있어서 내가 위자료를 주냐?
그냥 깨끗이 정리해, 합의로. 저를 떠나서 아이들에게도 모진 남편을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넘어지셨고 나이가 드신 양반이었기 때문에 다리가 크게 다치셨어요. 아, 이 나이에 아무한테도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어쩌냐? 무슨 짐이에요. 당장 집 정리하시고 저희 같이 살아요. 아니다, 괜찮아. 너 가뜩이나 힘든데 내가 너한테 보탤 수 있어? 어머님, 저 어머님 혼자 이렇게 지내시는 거 못 참아요. 그러니까 제가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심란했지만 이게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끝없는 이혼 요구가 있었지만 어머님이 아프신 바람에 차마 이혼이 되지 않았죠. 저 아니면 어머님을 돌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한참 이혼 타령을 하다가 어머님이 아프시자 말을 바꿨죠. 나는 지방에 가 있고 누나들은 시집가서 각자 가정 꾸리고 사는데 우리 엄마 돌봐야 할 사람이 너밖에 더 있냐? 그냥 엄마한테 고마웠던 것들 생각하며 모셔라. 엄마도 네가 편할 거 아니야.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니까 당연히 모실 건데 뻔뻔하다. 엄마 덕분에 이혼 면한 줄 알아. 그럼 고마워야지 뻔뻔하다니. 그래, 눈물 나게 고맙다. 네 신복에 그러니 크게 될 수도 없겠지. 남자라는 게 책임질 줄도 모르고 쪼잔해서 참. 그렇게 전 제 할 일을 해나갔어요. 올케, 너무 고마워 진짜. 현섭이는 정신 못 차리고 밖으로만 나돌지. 우리들은 시집가서 살림하기 바쁘지. 올케 아니었으면 엄마 어쩔 뻔했어 정말. 내가 면목이 없다. 딸이랍시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올케만 믿을게.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고마워. 올케 심성 고운 건 누가 몰라. 현섭이라도 잘하면 내가 이러진 않을 텐데 진짜 면목이 없다. 시누이들은 그렇게 저에게 미안해했죠. 힘들면 나 요양원에 보내라. 너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아.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까지 네 힘들매 보태기 싫다. 어머님, 저 어머님 못 보내요. 그리고 제가 친정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 아시면서 그래요. 그런 말 마세요. 고마워서 그러지. 네 신랑이 너한테 잘하기를 하냐 아니면 다정하기를 하냐. 참, 너한테는 미안한 마음이야. 게다가 나라는 짐까지. 아, 늙으면 죽어야지. 저야말로 어머님 덕분에 얻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 저 위에서 얼른 나으실 생각만 하세요. 남편은 어머님이 아프다는 소식에 더 이상 이혼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대놓고 바람핀 여자와 살림까지 차렸어요. 대단하다. 애들은 안 보고 싶나 봐. 네 애들이지 내 애들이냐? 자기가 좋아서 낳아놓고는 나보고 책임지라 이거야? 네가 예술인의 심정을 알아? 그래, 당신 진짜 이기적인 인간이지. 내가 지금까지 참는 건 그래도 어머님이랑 형님들 때문인 줄 알아. 엄마가 많이 안 좋다고 하니 나도 가만히 있는 거야. 안 그랬으면 벌써 소송 이혼이야. 난 답답한 여자랑 못 살아. 참 효자납셨다. 그리고 유책 배우자는 소송 못하는 거 몰라? 이혼을 하니 마니는 내가 결정해. 그러니까 쥐죽은 듯 있어. 니네 평생 상간남녀니까.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난 남편은 그마저도 오던 집도 안 오더라고요. 가끔 시어머니가 찾으실 때만 한 번씩 들렀다 가고 아이들의 얼굴조차 보지도 않았죠.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가 지방에서 일을 하잖아. 그래서 많이 바빠. 아빠 보고 싶은데 학교에서 상 받은 것도 자랑하고 싶고. 아빠는 이미 알고 계셔.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던데 우리 승희가 학교 생활 잘하고 있으면 아빠 곧 오실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잘 지내보자. 아이들이 커짐에 따라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지더라고요. 아, 저 불쌍한 것들. 현섭이는 진짜 글러먹은 놈이야. 네 인생이나 망쳐놓고. 내가 진짜 건강만 했으면
지방에서 있는 놈 끌고라도 올라올 텐데. 어머님이 매일 같이 옆에서 욕해 주시니까 속이 뻥 뚫리는데요. 네 속이 어디 속이겠냐? 네가 아무 말 안 해도 네 마음 다 안다. 오죽 문드러졌겠어. 그래도 우리 장손 그리고 승이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남편이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 것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하시면서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기도 하였죠. 치매 판정까지 받으시고 나니 참 마음이 아렸어요. 아가씨는 이름이 뭐예요? 참 예쁘게 생겼다. 엄마는 좋겠어요. 어머님, 저 승주 엄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승주가 누구예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딸 있어요? 네. 큰딸, 작은딸, 막내딸. 막내딸이요? 그게 누구예요? 내 막내딸 이름 송인숙. 치매에 걸리셨어도 제 이름도 잃어버리지 않으셨고 심지어 정말 저를 딸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시어머니였어요. 그 진심을 들으니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인숙이에요. 얼른 쾌차해서 일어나셔야죠. 그래야 제가 더 효도하죠. 그것도 잠시뿐. 매일 오락가락 하시던 와중에 정신이 들 때면 저에게 미안하다고 늘 우셨어요. 그런 모습이 저도 점차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었죠.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어머님, 저 괜찮다니까요? 이 사람 원래 정신 못 차린 거 뭐 어떡하겠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후회할 거라고. 그래요. 저 지금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눈물바람 하시면서 그러시냐고요. 미안하다. 난 그저 너한테 미안해서. 아니요. 어머님이 자꾸 그 소리 할 때마다 승주 아빠 얼굴 생각나고 화나고 미치겠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미안해. 어차피 그 사람이랑은 이제 남이에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애초에 끝냈을 거라고요. 제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니 더 이상 얘기 꺼내지 마세요. 저 어머님 그리고 애들 돌보기도 힘드니까요. 저에게 늘 미안해하시는 어머님 모습조차 보기 싫어 모진말을 하였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되었고 어머님은 그 밤에 돌아가셨죠. 아, 어머님, 내가 힘들다고 해서 먼저 가신 거 아니에요? 옳게 그만 울어. 엄마 많이 쇠약해지셨잖아. 어? 아니요. 제가 어머님한테 모질게 얘기하고 힘들다고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째요? 이 나쁜 년 살아서 뭐하나요? 그런 말 마라. 얼마나 엄마가 고마워했는데 우리가 면목 없지. 딸이라고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옳게만 믿고 맡겼었어. 미안해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저 이제 어머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엄마 좋은 데 갔을 거야. 옳게가 지극정성으로 덜 받잖아. 옳게 마음 다 알아. 어떡하니 우리 옳게 불쌍해서. 어머님 장례식 내내 하도 울어서 눈물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장례 둘째 날 남편은 상간녀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방문했어요. 이 미친 것? 여기가 어디라고 누굴 데려와? 너 진짜 내 동생 맞니? 아, 왜 그래 누나들.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야. 물에 그만둬. 버젓이 옳게가 옆에 있는데 같이 사는 사람? 너 진짜 인간 말종이구나. 누나들이 엄마도 아니고 뭔 상관이야. 엄마가 너 이러라고 그렇게 가르쳤니? 어차피 이제 엄마도 돌아가신 마당에 안 보면 그만이지. 지금처럼 난 나대로, 누나들은 누나대로 살아. 옳기는 무슨 죄야. 네 애들은 어쩌고. 인숙이한테도 애들한테도 내가 없는 게 더 나아. 상간녀는 저를 보며 고개를 빳빳이 치켜 세웠고 남편은 그 상간녀를 참 살뜰히 챙겼어요.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상주인 남편을 애써 외면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엄마 발인까지 다 끝나면 우리 할 얘기 있는 거 알지? 당신은 어머님한테 죄송하지도 않아? 그렇게 감정 노름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잖아. 엄마 있을 때는 나도 10년만 끼친 아들이니 더 이상 얘기는 못했지만 정리하자. 그리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발인이 끝난 뒤 남편은 화장터에서 저에게 서류 한 장을 던지더라고요. 15년간 다리 불편한 시모 모시고 살다 돌아가시자 이혼장을 내민 거예요. 진짜 많이 참았다. 내 집에서 나가라. 내 집? 누가? 어머님 집이 당신 집이야? 당연하지. 내가 하나뿐인 아들인데 내 집이지. 다랭새 그만하고 나가. 오갈 데 없는 너 그동안 그래도 우리 가족들 많이 보살폈잖아. 그래 끝내자. 나도 지긋지긋하다. 남편의 말에 코웃음 치며 바로 사인하고 이혼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과 상간녀가 바로 찾아왔고 이유는 저와 이혼 후 남편 인생 그대로 종쳤거든요.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단단히 미쳐 돌았지. 우리 엄마를 꼬셔내? 이제 다 들었니? 어차피 남남처럼 산 네 인생이니 이제 와서 재산은 탐나나 보지? 당연하지.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네가 엄마를 꼬셔서 재산을 다 네 앞으로 해놔? 나 절대 포기 못해. 내가 어머님을 꼬셔? 어머님이 우리 승주랑 승희 걱정돼서 이렇게 해주신 거고 거기 형님들 사인까지 다 되어 있을 건데 아픈 어머님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 있니? 이제 와서 엄마 재산이라니 뻔뻔하다. 당연히 내가 아들이니까. 그리고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우리 엄마 재산을 받아? 오갈 데 없는 거 가족 만들어줬으면 지금까지 고마워해야지. 재산은 무슨. 누나들이 사인까지 했다고? 이 여자가 사기치는 거 아니야, 오빠? 저기요, 그쪽은 빠지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 오빠랑 살림 차린 지 오래예요. 아시겠지만 저흰 사실혼이나 다름없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당신한테 재산을 주시다니 당신이 뭐 수 쓴 거 아닌가요? 어디 상간녀 주제에 앞에서 따박따박 세상에 미쳐 돌아가고 있네. 당장 이 재산 더 돌려놔. 안 그러면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뭐?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네가 우리 엄마랑 피가 섞였냐? 뭐가 섞였나? 꼴랑 엄마 좀 모셨기로서니 돈을 다 가로채? 너 이거 범죄야. 간통죄가 없어져서 눈에 뵈는 게 없니? 범죄는 니들이 저질렀잖아. 처자식 다 버려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이제 와서 진짜 역겹다. 아니 이봐요. 보다시피 오빠랑은 진작에 끝난 사이 같은데 뭘 그리 욕심을 내요? 뭐예요? 당신은 빠져. 하여간 보는 눈이 그 정도니 이런 남자랑 살림이나 차렸겠지. 당신 부모님도 이러고 사는 거 알아요? 정말 한심하네요. 뭐야? 당신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어쩔래? 상관녀 주제에 어디서 말을 함부로 놔? 오빠 이 여자 미쳤나 봐. 순둥순둥 할 줄 알았는데 왜 이리 사나워? 저게 다 세월의 풍파야. 억척스럽게 살아가지고 저러니 내가 이혼을 하자고 했지. 넌 저런 거 보고 배우지 마. 진짜 사랑 노름 너무 웃기다. 이 미친 것들이 뭐라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엄마가 주는 그 재산 우리가 사인했어. 우리 애 어차피 시집간 몸들이고 엄마가 해놓은 재산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불쌍한 우리 올케 너 같은 거 만나서 애들도 둘씩이나 낳고 자그마치 15년이나 넘게 엄마 모시면서 애들 책임진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넌 버려도 엄마가 손주들은 눈에 밟힌댄다. 그럼 당연히 인숙이가 재산을 가져가는 게 맞지. 그리고 인숙이가 그냥 며느리야? 엄마 막내딸이야. 그러니까 넌 그 상간녀 치마폭에 휩싸여서 가수인지 뭔지 되지도 않을 거 붙들고 살아. 남편이 집에 들어와 따졌을 때 마침 시누이들도 저를 보려고 왔을 때였어요. 형님들까지 남편을 몰아세우자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너 누구니?
아, 네가 내 동생이랑 살림 차리네구나. 그때 장례식에서는 경황이 없어서 머리채를 못 잡았는데 너 어디 잘 걸렸다.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남자를 가르치고 살림까지 차려? 오빠, 이 사람들 왜 이래? 이거 안 나요? 놓긴 몰라. 넌 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이게 어디서 까불어? 감히 본처 집에 와서 뻔뻔하게. 올케는 착해서 이런 거 못하는데 우린 아니거든? 네가 현섭이랑 살던 말던 상관은 안 하는데 우리 올케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 맞긴 해야지. 그렇게 형님들은 상간녀를 두드려 패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든지. 사실 센 척만 했지 속은 완전 허덩이라 이런 건 상상도 못했던 저였죠. 그러나 형님들은 제 마음을 읽었는지 그 자리에서 처단을 하더라고요. 누나들 정신 차려. 이 알량한 여우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 누나들 동생이야. 이 집안에 하나뿐인 장남이자 막내 아들. 얼른 내 여자한테 손 떼. 그 막내 아들이 그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했니? 넌 인간도 아니야. 자, 들었지? 이제 니네가 이 집에서 나가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집 내 집이거든. 형님들 상대 그만하세요. 누나들 정신 차려. 쟨 남이야. 우린 핏줄이고. 엄마가 아무리 나한테 화가 났다고 한들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바라시겠어? 나 그 돈 없으면 평생 이러고만 살아야 해. 뻔뻔하다. 당신이 원하던 삶이니 그렇게 살아 그냥. 그리고 어머님이 유언장에 절대 당신한테는 한 푼도 못 준다고 공증까지 하셨어.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 당신이 얼마나 개차반이었으면 그런 유언장까지 쓰셨겠니? 엄마 치매였잖아. 절대 인정 못해. 치매 전에 미리 다 해놓으신 거야. 형님들도 거기에 동의했고. 넌 내 동생도 아니야. 우리 말고 널 엄마가 얼마나 아꼈는데 커서 그렇게 뒤통수를 쳐? 엄마도 너를 놓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제 제발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발 조용히 살아. 저 여자랑. 누나, 나 현섭이야. 누나 동생. 모르겠다 이제. 나도 너보단 내 조카들 그리고 올케가 더 소중해. 네가 엄마 외롭게 하고 빈자리를 만들 동안 올케랑 조카들이 엄마 옆을 늘 지켰어. 넌 올케한테 정말 절을 해도 모자라. 오죽하면 엄마가 올케를 딸로 생각했겠어. 오빠, 그럼 재산 못 찾아온다는 거야? 우리 그럼 쪽박 차? 내 인생 어쩔 거야? 진짜 웃긴다. 겨우 이런 여자 만나려고 착한 올케 버린 거니? 딱 봐도 돈밖에 모르네. 현섭이 너랑 잘 어울린다. 아, 시끄러워. 넌 지금 이 상황에 돈이 대수야.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유부남인 주제에 돈으로 나 꼬셔놓고 지금? 너도 좋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딴소리야. 짜증나게 하지 마. 기막혀. 오빠 진짜 너무한다. 끝내주는 사랑이다 정말. 당장 나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혼을 이어나갔고 전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상간녀에게도 상간소송을 걸었죠. 저 오빠랑 헤어질 거예요. 부자는 아니더라도 물려받을 재산 좀 있다 해서 지금까지 끼고 살았는데 개털이면 만날 이유 없죠. 보아하니 재산이 다 그쪽한테 간 것 같은데 전 이 싸움에서 빼주세요. 어이가 없네.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상간소송 취하해 주세요. 역시 뻔뻔한 사람 옆에 뻔뻔한 인간이네요. 그동안 붙어먹은 건 어쩌고? 그건 내가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하는데 이렇게 상간녀 꼬리표까지 다는 건 아니죠. 헤어질 테니까 선처해 주세요. 참, 뭐가 그리 당당해서 선처해 주라 말아인지 어이가 없네요. 헤어져 드린다니까요. 듣자 하니 오빠 엄청 쫓아다니고 결혼했다던데. 다시 재결합하시던지 하세요. 아니, 그런 쓰레기 나도 이제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쪽도 남의 가정 파탄낸 대가는 받으셔야죠. 그럼 법정에서 보죠. 언니, 제가 그날 물에는 제발 잊어주세요. 어차피 저보다 한참 언니니까 말 편하게 할게요.
그냥 불쌍한 사람 구제한다 생각하시고 소송 안 거시면 안 될까요? 저도 다 속은 거예요. 돈 때문에 유부남인 거 알아도 만났잖아. 뭐 그 남자나 당신이나 똑같은 인간이니 손뼉이 마주쳤겠지. 원망 안 해요. 그냥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했으니 본인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벌은 받아야지. 저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헛수고했네. 결국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남편은 그동안 생활비 한 푼을 주지 않고 살았던 것도 인정됐을 뿐더러 바람핀 것까지 추가가 되어 저에게 위자료도 줘야 했어요. 늘 당당하기만 한 남편이었지만 상간녀에게 버림을 받자 저에게 처음으로 빌더라고요. 승주, 승희, 아빠 없는 애 만들 거 아니지? 네가 화나서 지금 이렇게까지 한 거 알겠는데 설마 나랑 진짜 끝내려고? 더 그런 애 아니잖아. 내가 어떤 앤데? 이제 나도 내 인생 찾아서 살아보려고 해. 어머님이 그렇게 응원해 주신 내 인생이잖아.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냐? 누나들은 어떻고?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이제 딴짓은 안 할게. 아니,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신 이제 돈도 없고 옆에 여자도 없으니 이제서야 비는 거 다 알아. 더 이상 더러운 꼴 보지 말자. 너 우리 엄마의 그런 마음을 저버리겠다는 거야? 그래, 아마 어머님도 내가 행복한 걸 바라실걸? 당신이 어머님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어? 양심이 있다면 깨끗이 물러나고 이제는 착하게 살아. 너 우리 집 돈 보고 엄마한테 잘한 거지?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붙어있던 거지? 마음대로 생각해.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니?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난 상관없어. 인수가 제발 봐줘라. 어? 나 이렇게 자존심까지 다 버렸잖아. 다신 너 무시 안 할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결혼할 때 그 마음처럼 살게. 네가 싫다면 밤일도 그만둘게. 이제 나이 든 날 써주긴 하겠니? 네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이젠. 그러니까 선심 쓴 척 좀 그만해. 승주랑 승희 그렇게 키운다고 그럼? 애들도 아빠랑 이혼하라더라. 그 착한 애들이 장례식장에서 상간녀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그러겠니. 넌 최소한의 양심도 안 지켰어. 나한테도 모자라 네 애들한테까지 상처를 줘? 그러고도 이혼을 하지 말자니. 진짜 뻔뻔하다. 이제 나도 너 정말 질렸어. 그럼 돈 좀 꺼줘. 제기는 해야 할 거 아냐. 누나들도 전화 안 받아. 오죽했으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평생을 노래한다고 꼴값 떨었으면 이제 좀 정신 차릴 때 됐잖니? 제발 봐줘라. 내가 진짜 안 그런다니까? 애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 풀어줄 테니까 엄마 생각해서 봐줘. 어머님 생각해서 그냥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 날 그렇게 안쓰러워하셨는데 내가 너랑 살면 더 안쓰러워지겠지. 남편은 빌고 빌었지만 결국 이혼을 했고 전 아이들과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이혼이라는 걸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으면 이혼을 해도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울케, 미안했어 그동안. 그래도 우리 연락하고 지낼 거지? 현섭이랑은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우린 보고 지내자. 당연하죠 형님들. 전 형님들 더 정말 언니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잖아요. 저 혈혈단신 이홀 몸뚱아리 형님들이랑 어머님 아니었으면 정말 외로웠던 거. 우리가 올케가 우리 동생 안 만났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뭐. 엄마가 올케를 진짜 아꼈어. 우리보다도 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올케를 더 챙겨주고 싶어. 감사해요. 정말 태어나서 받을 복은 형님들과 어머니 덕분에 다 받았네요. 그렇게 저에게는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친정 언니들 같은 언니들이 생겼어요. 시누이들도 남편과는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연락 온 것이 정말 기가 찬다고 했죠. 너 정말 이혼하길 잘했다. 내 동생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 걔 교도소 갔대. 네? 교도소요? 노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손님들한테 온갖 사기도 쳐서 돈도 벌고 있었더라고. 그래놓고 합의금 좀 달라고 연락 왔는데 기가 차서. 진짜 걘 똥차야. 우리 애들 아빠인 게 참 부끄럽네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인숙이 너랑 착실하게 잘 살았으면 이런 일 있겠어? 엄마가 그 재산 다 물려줬고 얼마나 행복하게 눈을 감으셨겠냐고. 지나간 일인데요, 뭐. 걘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해야 해. 전 이제 형님들 만나서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우리 이제 좋은 얘기들만 하면서 보내요.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으면 지금도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 우리가 승주, 승희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빈자리 꽉꽉 채워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막내 동생은 올케야. 고마워요, 형님들. 제가 더 잘할게요. 앞으로도 건강하게만 제 옆에 있어주세요. 저에겐 이렇게 얻은 언니들이 있고 제 자식들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땅을 팔아 소소하게 작은 제과점도 하고 있고 열심히 벌어 아이들을 키우고 있죠. 늘 혼자였던 저에게 남들이 보면 특이하지만 좋은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네요.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또 가족이 생기겠죠? 기고했던 제 인생이지만 이렇게 보상받고 살고 있으니 그래도 나름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여러분들, 언젠가 행복이 돌아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주저하지 말고 행복해지시길 바랄게요.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